수도권 주택 공급 그리고 금융 대책 관련된 부분,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것인지 좀 요약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플러스 알파 해당하는 닥치고 공급 정책을 내놨습니다. 신규 택지를 포함해서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급 대책 발표부터 실제 착공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라는 이러한 이 속도전, 이른바 추가 물량, 추가 택지도 확보를 하고, 또 기존에 확정된 부분이나 이 새롭게 착공하는 부분에서의 속도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의 주체 부분에서 공공보다는 이제 민간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좀 정부가 인정을 하면서, 반드시 또 신규 택지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좀 빨리 주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러한 쪽에 좀 더 방점을 찍는 이러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공공주택 그 지구는 현재 10만 가구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택지 지구가 발표된 것은 세 군데입니다. 이게 서울 강서지구 한 1000가구 정도, 이건 2029년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기 남양주, 여기는 그린벨트에 포함된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 지역인데 한 2만 1700가구 정도입니다. 여기는 2030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역세권 이지구, 여기는 한 4,500가구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2030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만 3천 가구 정도는 이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몇 가구씩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만 가구 정도의 신규 택지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보통 이제 부지 조성을 거쳐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8개월 정도인데, 이걸 정부는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택지도 이렇게 한 10만 가구 정도를 하고, 그 기간도 그야말로 속도전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결국은 이 공급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속도전을 하겠다라는 이 그러한 구상을 밝힌 것이죠. 일단은 이제 신규 택지 그리고 있는 곳에서의 여러 가지 신규 주택 공급 이런 걸 통해서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고, 이 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어쨌든 좀 심리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되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어떤 안정, 이런 것을 우선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속도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이 그런 구상을 지금 보인 것이죠. 기존 공급 방안을 빠르게 이행하겠다라는 것도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대책에 태릉 그 골프장, 또 경기도 과천 경마장, 옛 그 궁은 국군 이제 방첩사령부, 이렇게 한 6만 가구 정도 발표 거기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것도 이제 태릉 골프장이 2029년 9월 착공, 또 국군 방첩사령부나 여기도 다 2029년 12월 착공, 대체적으로 이제 2029년 정도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30년 전까지 다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이 기존에 발표된 한 6만 가구, 그리고 새롭게 지금 택지 10만 가구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2029년, 그러니까 2030년 안에는 전부 다 이 착공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9년에 착공을 한다라고 해도 올해가 2026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2029년 아직도 한 3-4년 뒤에 착공을 하는 거고, 착공해서 완공돼 가지고 공급되기까지 또 인제 기간이 걸리잖아요. 아까 37개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은 2년 이상 또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공급되는 것은 2031년, 32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공급의 문제를 당장 해소하기에는 이게 좀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요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아 인제 공급이 많이 되니까 나 좀 참고 뭐 기다려야 되겠네.'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니 그거 뭐 실제적으로 공급되려면 아직도 뭐 빨라야 5년 정도 이렇게 되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또 별로 실질적인 효과에서는 좀 반감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에 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나중에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청년, 여기서 말하는 청년 해당되는 나이는 만 39세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어, 보금자리론이고요. 이걸 한 2년 정도 좀 운용을 해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이걸 아파트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 정부가 이번에 얘기한 이것에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비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이것도 좀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최근 통계를 보면요, 청년 가구 대부분이 임차로 거주를 합니다. 한 82% 정도가 임차로 거주를 하고, 비아파트 자가 비율이 전체 가구는 한 20.5% 정도 돼요. 비아파트에 사는 자가 비율이. 그런데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4.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의 자가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비아파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선호하는 주택으로는 이 청년들의 경우에 아파트가 79.7%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살고 싶어하는 집으로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빌라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가 좋다라는 게 거의 10명 중에 8명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로는 아파트는 해당이 없고 오피스텔과 빌라만 해당이 됩니다. 정부는 어쨌든 이를 통해서 먼저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청년들이 이 4억 원 이하 여기에 좀 들어가고, 거기서 조금 더 좀 자산을 모아서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징검다리로서의 이 상품을 기대 효과를 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80%까지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이 결혼 페널티 있지 않습니까? 이 각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결혼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도 변화를 줬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에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1인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이제 조건을 추가를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대출 문턱을 좀 낮춘 거죠. 이 청년들의 신혼부부의 대출 문턱을 좀 낮췄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0%로 풀어줬습니다. 그만큼 이게 한 30조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풀었을 때. 그러니까 그 30조 원 정도의 혜택을 청년 주거 안정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이런 쪽에 한 30조 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번에 좀 줬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좀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금 인센티브를 대책을 내놨는데 금융 지원을 일단 강화합니다. PF 보증을 3년간 평균 28조 7천억 원으로 늘리는 등 자금 지원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좀 조기 착공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좀 늘려줘서 이게 어쨌든 새로운 신규 택지를 통해서 아파트가 공급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민간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좀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죠. 다만 이제 전세 대출 규제는 강화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으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 중인 비거주 1주택 이건 이제 투기 목적으로 보고 제한을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 일단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부분을 좀 인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래서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뭐 75%에서 70% 낮춘다든지 이래서 좀 어쨌든 도심의 이 재개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PF 대출이자 보조를 해주고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이렇게 좀 이 개발업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전세 부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것이 월세로 밀려나고 그럼으로써 월세가 좀 상승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여전히 이제 지적이 좀 되고 있고요. 실제 공급과의 그 괴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없는 거죠. 대부분이 착공이 빨라야 2029년 정도 착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입주 물량 이것을 기다리고 어떤 공급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갖고 이 부동산 심리 안정으로 가기에 과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당장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확실한 어떤 택지와 물량이 대략 예측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쨌든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 파격적인 그러한 인센티브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뭐 정부로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또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정부로서도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총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조 원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특히 이제 청년 세대로서는 숨통이 조금 트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이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와의 선호하는 아파트와의 그 또 괴리 이것이 일단은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이제 터전을 마련하고
정부의 바람대로 이제 그다음에 뭐 아파트로 옮겨가는 쪽으로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간다면 조금 공급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도종섭의 시사쇼 오늘 두 번째,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그리고 금융 지원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